자, 형님들 오늘도 NBA 들어가기 앞서서 아프리카를 보신 분들은 추천이나 질차 좀 부탁 좀 드리고, 그리고 이따 유튜브로 보게 되실 분들은 구독이나 좋아요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에 내일도 경기들이 되게 많은데 이 중에서 10경기 정도? 그 정도는 아침에 베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침에는 오전 7시쯤에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켜가지고 그날 이제 선수 결장이나 추가적으로 더 밤 사이에 생긴 일들 분석해갖고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아침에도 만전을 기해서 베팅을 하겠다 그런 분들은 아침에도 제 방송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꽤나 얻어가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먼저 인디애나 대 오클라호마. 올 시즌 그 오클라호마가 상당히 잘 나가던 시점쯤에 인디애나가 오클라호마 상대로 되게 좋은 경기들을 펼쳤었죠. 인디애나가 121대 111로 승리를 한 바가 있다. 3월 13일이면 얼마 안 됐잖아요. 제가 이따가 오클라호마의 최근 10경기 그리고 그전 10경기 이런 거 지표들을 보여드릴 텐데, 일단 내일도 오클은 스가가 아웃이다. 그리고 제이더비 내일도 다우풀, 거의 못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말을 하네요. 자, 오클라호마는 제가 인사이드에 홈그랜이 있는데 괜찮은 샷 블락커이긴 하다. 하지만 아무래도 프레임이 워낙 얇다 보니까 인디나의 이런 좀 덩치 큰 기동성 좋고 덩치 큰 이제 빅맨 혹은 빅윙들, 시아캄부터 그렇고, 시아캄이나 오비 토핀, 마일즈 터너, 네이스미스도 그렇고 좀 단단한 유형들이 있죠. 빠르고 제일런 스미스도 그렇고, 인디애나의 이제 상대 리머택을 잘하는 선수들, 그런 친구들이 오클라호마 상대로는 편한 경기를 했던 것들이 기억이 많이 납니다. 양팀 다 보면은 내일 필드골 성공률이 올 시즌 1등, 2등인 팀들 간의 대결이에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인디애나는 약간 좀 미드레인지 슈팅이나 그런 것들보다는 강력한 이제 리머텍 그런 것들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데, 오클라호마가 오피트인의 야투 방어율이 괜찮은 팀이긴 합니다만은 피지컬로 우겨놓고 막 들어가는 그런 유형들한테는 꽤나 약한 편이긴 해요. 그래도 뭐 기본적으로 오클라호마는 이런 손질 같은 것들, 이 상대팀의 림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동선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제어하는 수비 자체는 괜찮은 팀이긴 한데, 일단은 이 스가가 공격도 공격이지만 얘가 지금 스틸 수치도 굉장히 상위권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스가가 없는 게 수비적으로도 오클이 마이너스이기는 해요. 그런 것들은 얘기해볼 만한 것 같고, 일단 양팀 지표, 인디애나 최근 8경기 동안 득점 각종 지표에서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특히 득점 전체 1등 팀이기도 하고, 반면 오클라호마는 최근에는 7경기 동안 득점도 많이 떨어졌고 실점도 안 좋아지는 상황입니다. 인디애나는 비교적 최근에 공격 쪽에서는 가능성이 많이 보이고, 수비면에서도 3점슛 방어라든지 야투 방어 이런 것들은 그래도 중위권 이상, 최상위권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실점 자체는 굉장히 많았다. 이거는 인디애나의 템포가 확실히 빨라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 오클라호마는 그냥 공수 양면에서 좋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려던 거, 자, 오클라호마의 최근 10경기 이거를 보여드리는 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스가가 최근 5경기는 이렇게 뛰다 말다 했었고, 그전에도 이렇게 한 5경기 정도가 이렇게 있는데, 오클라호마의 최근 10경기 동안 스가는 평균적으로 34분을 뛰면서 21.5득점에 그쳤다. 올 시즌 성적에 비해서 확실히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오클라호마는 어땠냐, 그거를 좀 비교를 해볼게요. 최근 이렇게 스가가 뛰다 말다 했던 10경기 말고 그 전에 이제 한 10경기를 보여드릴게요. 스가의 평균 성적, 야투율 52.6%, 3슛 37.8%로 좋긴 했지만은 평균 득점 31.1%였다. 그러니까 스가가 결장을 했던 4경기 플러스 정상적으로 뛰었던 6경기, 이 10경기랑 그리고 그전 10경기, 이거를 팀 성적이랑 비교를 해볼 거예요. 스가가 확실히 최근 10경기는 평균 득점이 10점가량 떨어진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럼 그 기간 동안 오클은 어땠냐? 스가가 이제 조금 정상이었던, 그리고 제이덕도 정상적으로 많이 나왔던 그 10경기 동안은 오클라호마의 평균 득점이 117.1점, 실점은 111.6점이었어요. 이렇게 공수 마진이 거의 한 5.5점 정도? 그 정도가 차이 났다고 하면은 요즘은 어떠냐? 스가가 약간 부진하거나 뛰지 않았던 그런 경기들을 보면요, 오클라호마가 평균적으로 득점이 114.4점, 실점이 114.3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득실 마진이 원래는 5.5점이 플러스였는데 지금은 0.1점밖에 플러스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요즘 오클라호마가 왜 이렇게 많이 지거나 경기력이 떨어졌느냐, 그거는 스가라든지 제이덕 이런 팀의 스코어러들, 이런 친구들의 부재가 눈에 많이 띄는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싶네요. 사실 이 경기가 인디애나가 마헨이어가지고 나는 조금 가기가 싫긴 했었거든. 스가가 정상적으로 뛰었던 경기, 그 경기에서도 인디애나가 오클라호마를 제압을 했었고, 오클라호마를 좋게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인디 쪽을 좋게 보고 이 경기는 오바도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다만 오바를 걱정하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는 인디애나의 수비가 예전보다는 조금 좋아졌다는 거, 그리고 오클라호마는
요즘에 득점이 워낙 안 된다는 거. 그런 것들 때문인데 그래도 양 팀 다 어느 정도 템포는 빠른 편이거든요. 이 오클라호마도 이런 주력급 선수들 얘네들이 없는 와중에서는 약간 야투 시도 수가 줄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저는 충분히 오바를 볼만한 경기라는 생각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 워싱턴 대 포틀랜드 경기. 포틀랜드가 직전 경기 샬럿이랑 경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날 샬럿도 이 워싱턴만큼이나 결장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리고 이런 센터, 주전 센터인 마크 윌리엄스는 계속 결장 중이고 닉 리차드까지 이날 못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날 눈에 띄었던 건 뭐냐면 포틀랜드가 이 자바리 워커랑 에이튼이 상대팀에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엄청나게 가져왔다는 거, 그것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내내 워싱턴은 상대팀한테 오펜 리바를 굉장히 많이 내주던 팀이었어요. 내일은 일단은 베글리가 없고 리션 홈즈가 퀘스천어블이긴 합니다. 근데 리션 홈즈가 만약에 못 나온다? 그러면은 내일도 워싱턴이 포틀랜드한테 약간 그 오펜 리바 같은 것들 때문에 고전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요. 물론 이 워싱턴도 요즘에 막 미러키 상대로 잡아내기도 하고 막 뜬금없이 잘하기도 해. 레이커스랑도 120대 125까지 비볐죠.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워싱턴이 저번에 3연승을 하던 기간도 있었고, 워싱턴이 이미 시즌은 조졌지만, 양팀 다 사실 시즌은 이미 조졌지만은 얘네들이 오락가락 막 요상하게 좀 이기더라, 그런 얘기들 했는데, 포틀랜드도 사실은 직전 경기 샬럿한테 승리를 하기 전까지는요 꽤나 연패 늪에 빠져 있었었죠. 10연패 중이었는데, 사실 포틀랜드가 10연패를 하는 기간에 상대한 팀들이 뉴욕, 뉴올, 시카고, 클파, 덴버, 휴스턴, 애틀랜타, 마이애미, 올랜도, 되게 빡빡한 상대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러다가 샬럿을 만나가지고 89대 86으로 겨우 이겼는데, 오히려 워싱턴은 지금 샬럿보다도 어찌 보면 더 리바운드를 많이 딸 수도 있는 팀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내일 한번 그래갖고 포틀랜드가 프렌이면은 프렌 정도는 일단 가보고 싶고, 그리고 이게 포틀랜드가 아까 말했던 사이먼스라든지 뭐 브록던, 샤프, 거기다 그랜트까지 이렇게 좀 주 득점원들이 많이 빠져있는 건 아쉽습니다. 그래도 뭐 핸더슨도 그렇고 그 크리스 머레이도 그렇고 델라노 반튼 이런 애들도 그렇고 막 이거 없어도 어느 정도 득점은 해주는 면모들이 있긴 했었거든요, 포틀랜드가. 얘네들이 안 터지면 엄청 안 터지지만은. 그리고 워싱턴은 최근에 좀 전반적으로 많은 실점들을 해왔다, 뭐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저는 일단 오바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양팀 다 평균적으로 워싱턴은 최근 8경기 221점, 포틀랜드도 한 225점 이렇게 났었거든요. 215점이네. 잘못 봤네. 나는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오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근데 일단 포틀랜드 프렌을 보기는 보는데요, 일단은 워싱턴이랑 포틀랜드 양팀의 타이틀만 봐도 믿음직스럽지가 않습니다. 양팀 다 이미 플레이오프는 물 건너간 팀들의 대결이기도 하고, 그래갖고 썩 맛있는 경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런 그림 자체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샬럿 대 올랜도 경기. 양팀이 일단 맞대결상으로는 올랜도가 샬럿한테 5연승을 달리고 있어요. 올 시즌에는 이제 2024년 3월이랑 3월 6일, 11월 27일 이렇게 3번 맞대결을 했는데 전부 다 올랜도가 승리를 했고, 그 경기들에서 20점 차, 12점 차, 13점 차 이런 식으로 올랜도가 대부분 두 자릿수 이상의 마행승을 거둬왔었거든요. 이게 시즌 초반, 그때는 막 라멜로도 뛰고 마크 윌리엄스도 뛰고 나름대로 샬럿이 아주 경쟁력이 없던 시절은 아니에요. 샬럿이 뭐 그리고 미치치라든지 트레맨 이런 친구들 데리고 오고 브리지스가 개안을 하고 이러면서 좋은 경기력을 내뿜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 3월 20일날 맞대결에서도 올랜도한테 맥없이 무너지기도 했었고, 올랜도는 이게 원정이라는 게 살짝 아쉬워요. 올랜도가 원정으로 가면은 홈에 비해서는 득점이 한 4점가량 줄어들고 실점도 5점가량 많아진다. 그래서 원정으로 가면은 홈에 비해서 9점가량 점수가 조금 손해를 보는 느낌이 있다, 그런 말씀들을 드렸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랜도를 좋게 볼 여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올랜도는 지금 일단 수비가 지표상으로 일단 3등이긴 한데, 일단 인게임으로 보면 올랜도 경기가 진짜 빡빡합니다. 수비가 워낙에 탄탄하고 샬럿의 주 득점원들 뭐 브랜든 밀러라든지 마일스 브리지스 이런 친구들을 조금 묶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비슷하게 이 경기도 한번 올랜도가 원정에서 그 두 자릿수의 마행값을 받았다, 맘에는 안 들지만은 그래도 샬럿보다는 올랜도를 봐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은 드네요. 그리고 205.5, 참 기준점도 애매해. 그러니까 올랜도가 이게 205.5 언더가 되면서도 마인을 하려고 하면은 샬럿을 거의 90점대 초반이나 그 이하로 막아야 되거든요. 뭐 못할 건 없이 보이긴 하는데 그냥 이런 점들 때문에 언더 값이 너무 낮긴 하다, 그런 생각은 있긴 합니다. 보스턴 대 세크라멘토. 요즘에 보스턴이 여러 선수들이 휴식을 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직전 경기 그 오클라와의 일전에서는 모든 선수들을 출전을 시켰습니다. 막 브라운 보니까 손가락에 테이핑하고 난리도 아니더만. 내일도 브라운이 퀘셔너블이고 데릭 화이트도 퀘셔너블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인터뷰 같은 것도 보면은 브라운이 딱히 뭐 손에 엄청 큰 손상은 없다고 하고 정상적으로 남은 경기들을 뛰겠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 그 말에 따르면 보스턴이
브라운이 뛸 거는 같은데 일단은 양팀 맞대결. 최근 맞대결이 보스턴이 세크라멘토한테 5연승 중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기에서는 많은 득점이 나왔던 것들. 특히 올 시즌에도 한 번 맞붙었는데 이게 12월 21일날 전적이고 거의 뭐 260점이 넘는 그런 경기가 나왔었네요. 다만 이제 그때에 비해서는 세크라멘토가 최근에는 언더팀으로 많이 갔다는 거. 그게 중요하죠. 세크라멘토 최근 8경기 동안 보면은 득점 108점, 실점 109점 이런 식으로 한창 우리가 알고 있는 세크라멘토의 인식에 비하면은 득점이 생각보다 적고 수비가 생각보다 잘 된다. 언더팀의 양상이 있고요. 그리고 보스턴 최근 7경기 동안 뭐 3점 슛이 조금 안 들어가긴 했지만 여전히 공수 양면에서 훌륭합니다. 수비가 근데 조금 안 좋아졌다는 거. 그런 것들이 보이기는 하네요.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양팀의 상성도 그렇고, 그러니까 보스턴 상대로는 사보니스 같은 애들이 좀처럼 힘을 많이 못 쏘았었어요. 팍스 역시나 직전 경기도 요즘에 좀 안 좋았었고, 막 야투 시도를 30번 가까이 했는데 야투율이 거의 한 3분의 1 수준이었다. 뭐 내일은 보스턴의 주루 할러데이라든지 데릭 화이트 훌륭한 수비수들도 있는 편이고, 요즘에는 보스턴이 그리고 지금 라인업 주루, 화이트, 브라운, 테이텀, 포르징기스 전부 다 미스매치 대응이 꽤나 좋은 선수예요. 그러니까 수비적으로 어디 구멍이라든지 그런 친구들이 아니거든. 그런 것들 때문에 일단 홈 보스턴 11연승 중 이런 것들도 있고요. 뭐 세크라멘토도 원정 성적이 아주 막 나쁜 건 아니에요. 그냥 6승 4패 정도 하고 최근 6경기는 4승 2패 이러긴 한데 저는 양팀이 일단 체급차가 일단은 있다.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세크라멘토가 작년에는 막 서부에서 3, 4등 정도를 하고 대단했지만은 확실히 작년에 비해서는 본인들의 색깔을 많이 잃었죠. 특히 공격이 많이 무뎌졌다는 거. 그런 것들이 눈에 띄는데 내일도 지금 뭐 몽크도 없고 케빈 허더 같이 하나 한 번 터지면은 3점 터지면 미칠 때까지 터지는 그런 친구들도 없고 내일은 저는 보스턴을 좋게 볼 것 같고요. 225.5 기준으로 나는 언더를 보고 싶기는 한데 이게 언더를 보려면 보스턴이 세크라멘토를 되게 낮게 묶어야 된다. 그런 것들은 있는 것 같아요. 이 경기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올랜도 경기랑 비슷하게 보스턴이 저 정도의 핸디값을 만족을 하려면은 적당히 넣고 말아야 되거든요. 또 얼마 전에 근데 막 오클라호마를 135점으로 조져 넣는 거 그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언더는 무섭기는 하네요. 다음 뉴올 대 샌안토니오. 이 경기는 분석적인 요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은 자 뉴올런스는 지금 잉그램이 일단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잉그램이 없는 기간에는 언더 쪽으로 7점 가량 간다. 원래 이게 한 6점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이게 더 값이 커지고 있어. 좀 고전을 많이 하고 있죠. 요즘에 막 3연패도 받고 최근 이제 5경기 동안 1승 4패에다가 다 홈이었는데 뉴올런스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중입니다. 시즌 막바지에. 그래갖고 이제 뭐 지금 서부 그 7위까지 떨어졌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뉴올런스가 그래도 플레이인까지는 저는 안 떨어질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일단은 원래는 막 4위 자리까지 노렸다가 시즌 막바지에 중요한 경기들을 많이 놓쳤어요. 뉴올런스가. 그나마 내일은 샌안토니오 21번 쉴 수 있는 그런 상대입니다. 샌안토니오가 지금 소헨도 빠져있고 데빈 바셀도 빠져있고 켈든 존슨도 지금 부상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 제가 뭐 저번에도 켈든 존슨도 핵심 식스맨이고 그 소헨이나 박셀은 팀의 이제 주전급이다. 주전 내지 핵심급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샌안토니오가 결장이 너무 많다는 점 그런 점들은 걱정이 돼요. 근데 뭘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샌안토니오가 바로 직전 경기 덴버전에서 정말 아쉽게 패배를 했었죠. 덴버 상대로 5점 차까지 비비는 엄청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경기 눈에 들어오는 거는 샌안토니오의 바로 직전 경기 이날부터 뭐 말라키 브레넘이라든지 세디 오스만 그리고 뭐 산드로 마무 켈라 쉬빌리 이런 친구들도 나오고 되게 샌안토니오가 그 결장 변수가 엄청 큰 경기였었단 말이야. 선수 변동폭이 컸던. 근데 이날 눈에 들어오는 거는 사실 덴버가 템포가 그렇게 빠른 팀은 아니잖아요. 이날 근데 샌안토니오가 정규 시간에만 야투 주도를 105회를 했습니다. 근데 야투는 40%야. 3점 슛도 30%가 안 돼. 그야말로 극악의 야투 효율이었는데 근데 야투 시도를 105번이나 해가지고 점수가 105점이 났어요. 이날 샌안토니오는. 그리고 덴버 샌안토니오가 이렇게 105번이나 공격을 하다 보니까 덴버도 맞장구를 쳐야죠. 그만큼 많은 공격을 해야 되는데 98회를 했습니다. 덴버는 이렇게까지 공격 시도를 많이 하는 팀이 아니에요. 근데도 샌안토니오의 장단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주고받았다. 그리고 양팀 다 보면은 야투율이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든 생각이 그전보다 확연하게 많은 득점 기회를 많이 맞더라. 말 그대로 야투 시도가 많았더라. 그런 거거든요. 저는 220.5 정도면 일단 오바를 가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게임이라면 서로 간에 야투 시도가 많은 게임이라면은 나는 샌안토니오의 프렌 값도 괜찮은 것 같아. 저는 뭐 이 경기 뉴올런스가 질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11.5는 그거는 난 프렌은 샌안토니오를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다음 경기 시카고 대 뉴욕 닉스 경기인데 뭐 저는 대놓고 뉴욕을 좋아해요. 뉴욕의 농구가 마음에 들고 제가 맨날 말하는 거 뉴욕이
경기 초반에는 많이 끌려갑니다. 오늘도 22점 차까지 났거든요. 2쿼터 중반쯤에. 그전 경기들, 마이애미전도 그렇고 오클라호마전도 그렇고 사실 두 경기 모두 다 두 자릿수 이상의 득점 차로 이렇게 끌려가던 경기였어요. 샌안토니오전도 그렇고. 그 전에 3연패를 하는 동안 전부 다 전반전쯤에는 10점 차 이상 끌려가던 경기였는데 뒤집거나 최대한 추격을 하거나 세 경기 모두 다 제가 알기로는 전부 역전까지는 갔던 걸로 알고 있어. 근데 약간 이제 힘에 붙여가지고 결국엔 패배를 했었는데 어쨌든 오늘 세크라멘토전도 22점 차로 패배를 끌려갔었지만은 결국에 역전까지 일궈냈다. 시카고는요, 그게 문제야. 시카고가 최근 7경기 동안 2승 5패거든요. 근데 인디애나전이나 미네소타전 사실 다 까다로운 상대거든요. 보스턴이나 워싱턴, 브루클린, 애틀랜타 이런 팀들에 비해서 미네소타, 인디애나가 만만한 팀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새끼들이 약팀한테는 약하고 강팀한테는 강하고 그런 면모 때문에 이 참 도깨비 팀이어가지고 시카고 경기가 사실 배팅하기가 싫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기준점이 1.5밖에 안 된다. 뉴욕의 뭐 일반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배당이 좋다고 한다면은 뉴욕 쪽을 보는 게 괜찮다고 싶어요. 지금 보니까 뉴욕이 프렌으로 나와 있는데 나는 뉴욕이 프렌이면은 가는 게 맞다 싶은데 저는 내일 경기도 오바를 볼 것 같아요. 오바를 보고 뉴욕의 프렌 이렇게 볼 것 같은데 글쎄 하나 걱정되는 건 그냥 시카고의 팀 특성. 이 새끼들이 상대적인 강팀한테는 잘 비비고 약팀들한테는 맥없이 막 맥빠지게 지는 경우도 있다. 그건데요. 그것도 뭔데 사실 한두 번이어야지. 뉴욕같이 이렇게 뒷심까지 있는 팀이라면 저는 뉴욕이 해줄만 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휴스턴 대 마이애미 경기. 이게 휴스턴이 이제는 좀 약발이 떨어졌나? 그런 생각이 들대. 오늘 제가 골스랑 붙는 경기. 물론 휴스턴이 이런 감성적인 영역에서 반드시 골스를 홈에서 잡아야지 플레이인 최종 막차 경쟁을 신락 같은 희망으로도 이어갈 거다. 그런 감성적인 영역은 있다고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휴스턴 요즘에 하락세, 골스는 상승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초반부터 골스가 그냥 시종일관 앞서가는 경기였습니다. 좀 전반전 막바지 때는 휴스턴이 조금 따라가는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전반전에 이미 15점 차가 나는 경기였었고 종합적으로는 23점 차 골스의 대승이었었죠. 그래서 이제 휴스턴이 조금 힘에 붙이는 것들이 보이는 것 같다. 놀라운 11연승을 하긴 했지만은 그 11연승 동안에는 5할 승률 이상의 팀들이 얼마 없었다는 것들. 뭐 오클라호마나 클리블랜드 이런 팀들 말고는 대부분이 다 약팀들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댈러스, 미네소타, 골스 이런 어려운 팀들을 상대하는 동안에는 전부 패배를 했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죠. 그리고 내일도 마이애미. 이 마이애미가 오늘 필라델피아, 엔비드가 뛰는 필라델피아한테 패배를 했어요. 제가 이 경기도 엔비드가 뛰는 필라델피아인데 메시까지 뛰고 필라델피아 프레는 봐야 된다라고 했더니 초반부터 필라델피아가 괜찮은 경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사실 저는 마이애미가 물론 괜찮은 전력이고 작년에 파이널까지 갔던 전력이긴 하지만은 동부에서는 보스턴이나 미러키, 필라델피아 이런 팀들보다 물론 이런 토너먼트 그런 데서는 강점을 보일 수도 있겠죠. 미친 선수가 나오면은 버틀러처럼 전력 자체는 저는 못 미친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그래도 마이애미는 지금 동부에서 6위 이 정도에 해당하는 강팀이고 휴스턴이 상대하기 꽤나 버겁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휴스턴이 일단 요즘에 많이 내려왔고 그리고 맞대결 전적 마이애미와 휴스턴 맞대결 전적도 마이애미 기준으로 휴스턴한테 2020년 이후로 전부 다 이기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저는 이런 것들 때문에 내일도 마이애미를 좋게 볼 것 같고요. 그리고 214.5 기준으로 확실히 휴스턴이 한창 좋았을 때보다는 득점력들이 많이 좀 내려왔다. 그런 것들 말씀드렸고 또 실점도 많아졌다고 했는데 일단은 마이애미가 언더팀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소간의 수비 효율은 좋지 않다. 야투 방어 11등, 3점 방어 8등 이러지만은 실점 자체는 두 번째로 적었다. 이런 것들도 있고 뭐 공격은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언더도 조금 생각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휴스턴이 다만 이제 백투백일 때는 좀 점수가 평균적으로 235점이 났다. 이런 것들이 걱정되기는 하는데 뭐 그거 걱정되시는 분들은 그냥 마이애미 승 쪽만 가시고 저는 마이애미 쪽을 좋게 보고요. 언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 이제 미러키 대 토론토 경기인데 이게 토론토가 얼마나 결장하느냐가 가장 변수예요. 내일도 그 직전 경기 때 토론토가 퀴클리는 나왔지만은 그날 뭐 게트주라든지 바렛, 올리니 이런 애들이 다 안 나왔고 안 그래도 지금 반즈, 부셰, 퍼들 이런 애들이 결장 중인데 브라운이나 악바지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 결장을 했었거든요. 내일은 이제 그전 경기에 비해서는 게트주나 바렛, 올리니 이런 친구들이 뛸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런 형편이긴 해요. 아무래도 직전 경기를 안 뛰었었고 뭐 백투백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갖고 지금 미러키가 16.5만원이라는 엄청난 이런 핸디값을 받은 것 같은데 요즘 미러키 보면은 평균적으로 231점 정도가 납니다. 안 좋은 효율에 비해서는 득점이 꽤나 많이 나고 수비도 좋은 효율에 비해서는 실점이 많다. 한마디로 이 미러키 경기는 템포가 빠르다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토론토도 바렛이랑 퀴클리가 뛸 때는 요즘에 오박게임이 되게 많았었어요.
득점도 막 악바지라든지 거의 뭐 G리그 선수들 존테이 포터라든지 막 그런 애들 우겨 넣어가지고 게임을 뛸 때는 토론토 경기가 100점 미만의 득점이 나는 경우도 많았는데 그래도 바렛이 돌아오고 난 이후에는 필라델피아한테 15점 차로 패배하긴 했지만은 120득점, 레이커스한테도 17점 차로 패배하긴 했지만은 111득점 뭐 이런 식으로 득점들이 꽤나 나왔었어요. 근데 바렛이나 뭐 브루스 브라운 이런 애들 빠지자마자 미네소타라는 수비 1등 팀한테 85득점 처참했었었죠.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은 내일도 토론토가 누가 뛰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얘네들이 뛴다면은 오버할 것 같고 얘네들이 뭐 결장이 많다고 하면은 미러키 쪽을 좋게 볼 것 같거든요. 이거는 결장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 멤피스 대 디트로이트 경기. 참 이 멤피스가 결장이 내일 너무 많아요. 캐너드도 다 풀이고 반면에 디트로이트 내일 커닝햄이 없고요. 폰테키오도 빠지고 아웃사라 탐슨이나 스튜어트는 지금 시즌 아웃이죠. 내일 양팀 다 거의 뭐 G리그급 라인업이라고 봐야 돼요. 특히 나는 멤피스 쪽이 진짜 경쟁력이 없는 친구들이고 대부분의 선수들이 NBA 다른 팀 가면은 주전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디트로이트도 다른 팀 가면은 듀렌이나 아이비 정도 이런 애들 말고는 그 누구도 주전할 수 없는 선수들이거든요. 이런 모양새여가지고 내일 경기가 되게 진짜 처참한 매치입니다. 처참한 매치. 결장자도 많고 뭐 그런데 일단은 지표상으로 양팀 맞대결 지표상으로는 최근 10경기 동안 보면은 디트로이트가 딱 1승 2021년 6월달에 5월달에 한 번 1승 한 적이 있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패배를 했다. 맞대결상으로 멤피스가 9승 1패예요. 9승 1패. 또 내일 멤피스가 홈인데 하나 아쉬운 건 이 멤피스는요. 얘네는 홈보다 원정에서 잘해요. 그게 좀 아쉬워. 멤피스가 올 시즌에 홈에서는 8승 28패 근데 원정에서는 18승 22패였거든요. 그래서 이 새끼들은 홈보다 원정에서 잘해. 그게 조금 걱정이네. 그리고 또 결장도 너무 많아가지고 되게 어려운 경기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게 양팀 다 보면은 비슷비슷합니다. 양팀 다 수비 안 되고 공격도 잘 안 되지만은 그나마 디트로이트는 최근 9경기 동안 공격 꼴찌 수준이고 한마디로 이래가지고 멤피스는 그나마 조금 상태가 낫긴 낫죠. 이래가지고 참 고민이 많아요. 이 경기가 뭐를 가야 될지. 그래도 요즘에 멤피스가 최근에 미러키도 잡아냈었고 디트로이트를 이긴 바도 있었고 그리고 막 샌안토니오도 잡고 이런 식으로 그래도 유의미한 승리를 거뒀던 쪽은 멤피스이긴 했었다. 하지만 그때는 뭐 이제 자직주 같은 애들은 최소한 나왔던 경기였었는데 내일은 그러지도 않죠. 넌 이거 너무 예상 라인업이 처참하고 사실 어느 한쪽을 보기가 어렵긴 한데 그냥 결론적으로는 올 시즌에 디트로이트는요 13승 63패 팀이거든요. 근데 반면에 멤피스는 26승 50패 팀이다. 엄밀히 말하면은 그냥 거둬들인 승수 차이가 2배예요. 2배. 그냥 그런 것들을 봐갖고 양팀의 상대 전적이나 그냥 그런 것들 때문에 멤피스를 고르고 싶은데 일단은 시각 자체는 저는 멤피스에다가 오반데 걱정이 많이 되네요. 다음 댈러스 대 골든스테이트 경기. 얼마 전에 골든스테이트의 홈에서 댈러스가 패배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댈러스가 오늘도 애틀랜타 상대로 109 대 95. 제가 이 경기는 애틀랜타 프렌 쪽을 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댈러스가 애틀랜타가 좀 따라갔는데 막바지 때 많이 벌렸어요. 그만큼 댈러스는 직전 경기 한번 골스한테 빠그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좋은 농구를 한다. 그리고 눈에 들어오는 거는 수비력. 요즘에 애틀랜타가 리그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득점력을 보이는 팀이었는데 그 애틀랜타를 95점으로 묶었습니다. 댈러스의 이런 수비력이 상당히 눈에 띄고 지표상으로도 그래요. 댈러스가 최근에 공격 한창 좋았을 때보다는 조금 떨어졌어요. 근데 수비적으로는 네 번째로 적은 실점에다가 야투 방어는 가장 좋게 하고 있다. 3점슛도 어느 정도 적당히 통제를 해주고 있고 근데 골든스테이트도 보면은 얘네들이 오히려 댈러스보다 공격은 더 잘 되고 수비도 댈러스 못지 않죠.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내일 경기가 되게 어려워. 근데 일단은 직전 경기 한번 좀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그날 100대 104로 골스가 승리를 했다. 스테판 커리가 되게 안 좋았어요. 클레이 탐슨도 썩 좋지 못했다. 그나마 앤드류 위긴스가 간만에 사람다운 활약을 해줬는데 보면은 벤치 포인트 무디가 12득점 크리스 폴이 14득점 개페주가 뭐 8득점 이런 식으로 골스가 벤치에서 거의 39득점을 뽑았거든요. 반면 댈러스는 어땠냐. 댈러스 이나 보면 루카 돈치치 잘했고 어빙도 27득점 괜찮았고 PJ 워싱턴 20득점 나름대로 잘했어요. 할 만큼 했는데 문제는 벤치. 팀 하더웨이 주니어의 야투 시도수가 매우 적었다. 벤치 에이스가 팀 하더웨이 주니어인데 이 친구가 너무 안 던졌었고 그냥 벤치 점수가 13점이었습니다. 이렇게나. 그래서 이게 벤치 포인트가 3배가 차이 나면 못 이기잖아요. 나는 그게 가장 컸다고 생각을 해. 그래갖고 저는 이게 댈러스가 골스 상대로 조금 더 주전에서는 좀 이겼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수비적으로도 나았고 그런 것들을 알 수는 있는데 클러치에서 그린의 수비가 엄청 났었고요. 저는 그냥 이 경기는 댈러스의 일반승 정도만 볼게요. 직전 경기 골스가 댈러스와의 홈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긴 했으나 저는 어디까지나
더 좋은 팀은 댈러스라고 보긴 하거든요. 그 전력상으로는. 저는 골스가 개인적으로는 나이도 많고 지금 뭐 시즌 막바지 로이드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은 끊길 때도 됐다고 생각은 해요. 원래 전력이 그 정도다. 그건 아니고 지금 조금 운이 따른다. 그냥 그렇게 보고 있는 편이라 가지고 어쨌든 저는 댈러스의 승족을 보고 있고요. 이 경기는 딱 언더 보는 게 제일 적당할 것 같아. 양팀 다 최근 보면은 사실 팀 타이틀 댈러스랑 골스 이것만 보면은 언더를 갈 수가 없는 경기이긴 한데 댈러스 9경기 동안 215점 골스도 7경기 동안 216점 정도 이런 것들 때문에 오버보다는 언더를 보는 쪽이 맞다고 생각을 한다. 뭐 직전 경기도 사실 점수가 되게 적게 난 경기였기도 하고 그 정도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뭐 피닉스 대 미네소타 경기 정말 어렵죠. 이게 미네소타는 지금 서부 1위야. 피닉스는 서부 6위야. 이게 맞대결상으로는 일단 피닉스가 8승 1패라고 해요. 이렇게나 많이 가져갔다. 물론 미네소타가 예년에 비해서는 올 시즌에 확실히 좋은 팀이죠. 작년에는 겨우겨우 이제 플레이인 진출하고 그랬었는데 올 시즌은 그냥 서부 1위니까 확실히 작년이랑 많이 전력상으로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문제는 피닉스도 브래들리비를 데려오면서 지금 빅3 라인업에다가 피닉스가 야투가 터지면 그 어느 팀도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보면 피닉스가 득점은 7위지만은 공격면에서 득점은 7위지만은 야투나 3점 이런 효율 면에서는 전체 1위입니다. 이런 식으로 워낙에 효율 좋은 슈터들이 많다 보니까 부커나 알렌 듀란트 말할 것도 없고 골밑 마무리 괜찮은 너키치 그리고 그레이슨 알렌 이런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야투가 터지는 피닉스는 정말 까다로운 팀이에요. 그래갖고 뭐 클리블랜드도 개바르기도 하고 뉴올리언스도 셧아웃 시키고 덴버도 패고 그랬었죠. 그래서 사실 저는 피닉스 경기 승패랑 오바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피닉스는 진짜 배팅을 하기에 좋은 그런 팀들이 아니에요. 저는. 근데 이게 미네소타가 그래도 프렌을 받았다? 저는 그거는 미네소타를 가야 된다고 보는 편이긴 하거든요. 물론 미네가 홈에 비해서 원정으로 가면은 득점은 3점가량 늘어나지만은 실점이 6점가량 늘어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미네소타 원정을 좀 고르기가 빡세긴 한데 일단 저는 이 경기는 언더에다가 미네소타 프렌 보도록 할게요. 그냥 피닉스 경기가 별로 가기가 싫어요. 사실은 미네소타가 프렌을 받았으면 나는 가야 된다고는 봐.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리퍼스 대 유타인데 이게 제가 방지에 걸어놓은 40년 만에 최장 연패 기록 유타가 8위 시즌 거의 한 40 몇 년 전이죠. 이쯤에 18연패를 기록했던 적이 있었고 그 이후로는 10연패를 기록한 적이 없었다. 아무래도 유타가 홈에서의 어마어마한 이점이 있는 팀이다 보니까 막 한창 뭐 분위기가 안 좋아도 홈에서는 연패를 끊고 가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10연패를 받고 있다. 한마디로 지금 유타가 거의 뭐 40년 만에 거의 저점이라는 소리입니다. 홈에서의 강점도 없고 내일도 보면은 유타가 마카넨, 콜린스, 클락슨 팀에서 지금 가장 가치가 높다고 할 만한 3명의 선수가 결정하는 셈이죠. 그리고 클리퍼스는 뭐 카와이가 빠지기는 하는데 카와이가 없는데 덴버 상대로 홈에서 2점차 승리를 거뒀다.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어려워졌어요. 이게 클리퍼스의 13.5 그냥 저는 내일 경기 솔직히 클리퍼스의 일반승은 의심은 안 해요. 물론 클리퍼스가 지금 요즘에 하든 꼬라지도 꼬라지고 해갖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안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1.03짜리 홈승은 이거는 추천드릴 수가 없고 결국에는 핸디나 언더오버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13.5 요즘에 클리퍼스 공격 꼬라지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유타가 제 아무리 10연패 팀이라고 해도 가기가 빡세다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요 224.5 본다면은 나는 오바를 봐야 될 것 같거든. 근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클리퍼스 최근 8경기 동안 평균적으로 223점밖에 안 터지고 유타도 225점밖에 안 터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기준점에 굉장히 걸쳐 있다. 유타는 원정에서는 득점도 8점 줄어들고 실점도 한 6점가량 많아지는 팀이에요. 이렇게나 거의 홈이랑 원정 차이가 어마어마한 팀이고 반면에 클리퍼스도 최근에 홈에서는 상태가 안 좋죠. 클리퍼스가 오늘 덴버 상대로 승리를 하면서 연패를 벗어나긴 했지만은 그 전까지 홈 5연패였습니다. 마탱이가 많이 가 있는 두 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조금 더 마탱이가 간 쪽은 유타고 유타는 이미 시즌을 버린 셈이나 다름이 없다. 그런 얘기들 하고 싶은데 저는 그냥 이 경기는 패스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물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내일 물부가 보면은 뉴욕 대 토론토부터 하겠습니다. 이 키쿠치가 생각보다 뉴욕 닉스 상대로는 전적이 괜찮은 편이에요. 최근 10경기 동안 3.27 그리고 작년에는 6이닝 2실점, 5이닝 2실점 이런 식으로 두 번 다 잘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키구치는 뉴욕 상대를 잘했던 편에 속하고 스트로머는 대부분 이제 내셔널리그 팀에 있다 보니까 뉴욕 상대를 많이는 안 했어요. 저는 뭐 이 경기는 별로 뭐 가고 싶지 않은 경기인데 그냥 키쿠치가 뉴욕 상대로 조금 치더라. 그리고 뉴욕이 생각보다 시즌 초반에 빠따 기세가 살아나진 않고 있더라. 그런 얘기는 해볼 만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디트로이트 대 오클랜드 타렉스 쿠바랑 시어스가 붙는데 양팀의 에이스들이죠. 근데 시어스는 첫 경기를 굉장히 못 치렀었고 타렉스 쿠바는 디트로이트의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디트로이트의 이런 영건 선발들 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선수가 타릭스 쿠발이다. 그런 소리를 했는데
개막전부터 6이닝 무실점 6K 아주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력상으로도 양 팀의 격차가 확연하고 저는 이 경기는 디트로이트 승뿐만 아니라 저는 마인까지도 보거든요. 다만 홈마인은 조심해라. 그거 말고는 추가적인 얘기는 할 거 없을 것 같고 시카고 대 다저스 카일 핸드릭스랑 바비 밀러인데 카일 핸드릭스가 옛날에는 진짜 단단한 선발이었어요. 제구력 좋고 좀 방어를 좋게 잘 유지를 하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류현진 선수랑 비슷한 내용을 보여주는 친구라고 해요. 제 생각에는 부위가 엄청 뛰어난 건 아닌데 볼넷 컨트롤 같은 거 잘하고 그런 친구예요. 근데 이 카일 핸드릭스가 지금 작년 시즌 막바지 때 별로 안 좋았었고 그리고 개막전에도 텍사스한테 3.2이닝 5실점 좋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내일 상대할 팀은 다저스의 핵바따를 상대를 해야 되는데 핸드릭스가 다저스의 이런 빠따 상대로 얼마나 해줄 수 있을까 그냥 그런 생각도 조금 들고 바비 밀러도 이제 개막전 세인트루이스라는 이런 빠따가 약한 팀 상대로 6이닝 무실점 11K 아주 좋은 경기를 했거든요. 그냥 나는 투수도 바비 밀러 쪽에 우위를 들어주고 싶고 빠따는 말할 것도 없죠. 물론 뭐 시카고도 괜찮은 친구들이 있다. 스즈키라든지 벨린저도 완전 영입을 했고 근데 다저스가 워낙에 구성이 사기기도 하고 이거는 다저스를 좋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더 욕심내가지고 다저스 마인까지도 보고 있긴 한데 콜로라도 대 템파베이 이게 잭 리텔이 작년에는 그 불펜이었다가 시즌 이제 후반기쯤부터는 선발로 나섰는데 나쁘지 않았었죠. 근데 하필이면 내일 콜로라도 쿠어스다. 이게 제일 걱정입니다. 그리고 오스틴 곰버도 첫 경기를 되게 못했지만은 작년에 시즌 중반쯤에는 오스틴 곰버가 원래 시즌 초반에는 오스틴 곰버 맛집이었어요. 방어율이 막 7점대에 달할 정도로 맛집이었는데 이 새끼가 시즌 중반에는 갑자기 잘하더니 5점대 초반까지 방어를 줄였습니다. 그 정도로 나름대로 건덕지는 있는 친구인 것 같아. 하지만 내일은 콜로라도의 홈이다. 쿠어스 필드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안 이상하죠. 작년에 근데 이 오스틴 곰버도 원정에서는 3.68이었는데 홈에서는 7.05였습니다. 그래갖고 홈 곰버? 쿠어스에서 또 화를 자초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긴 드네요. 피츠버그 대 볼티모어. 지금 피츠버그가 6승 1패로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제러드 존스 저는 잘 모르는 투수라고 저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 이제 그레이슨 로드리게스 작년 시즌 초반에는 전반기 때는 얘가 방어율이 7점대였어요. 졸라 못했는데 근데 후반기 들어서 엄청나게 좋은 행진들을 이어갔다. 아마 후반기에는 평균 자책점이 2점대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전반기는 7점대였는데 그래갖고 시즌 최종으로는 4.6점도로 좀 애매하게 마무리 지었는데 얘가 전반기 막바지 때 그 부상이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선발 로테이션 한 달 정도 걸은 이후에는 괴물이 돼서 돌아왔어요. 원래도 이 친구가 피지컬도 좋고 구위 같은 것들도 또라이급이라고 하고 되게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 이번에 시즌 첫 경기도 천사한테 6이닝 2실점 9K 좋은 경기를 했거든요. 다만 내일은 상대가 피츠버그. 요즘에 빠따상으로 피츠버그가 메이저리그 한 3, 4등 정도 하는 팀입니다. 그 정도여가지고 조금 걱정이야. 볼티가 생각보다는 아직까지 이런 빠따 OPS 같은 것들은 최상위권으로 찍히지는 않는다. 그런 것들이 걱정인데 저는 일단은 뭐 제러드 존스를 잘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저는 그레이슨 로드리게스는 본 게 있다. 그냥 그 정도? 그래서 볼티모어를 좋게 보고 싶은데 피츠버그가 워낙에 요즘 강세여가지고 어려울 것 같기는 하네요. 볼티모어가 한 배당이 1.6 넘었으면은 볼티모어를 가겠는데 1.56이면은 사실 욕심이 많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뉴욕 매치 대 신시내티 경기 내일 신시내티의 홈이죠. 신시내티 홈구장은 메이저리그에서 그 파크 패턴상으로 두 번째로 점수가 많이 남아난 구장이다. 거의 그 정도거든요. 탑3가 제가 알기로는 탑5? 탑5에 일단은 콜로라도 있고 그 다음에 신시내티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스턴 다저스 홈구장 이렇게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신시내티 홈구장도 점수가 많이 나는 구장인데 내일은 양팀 다 선발 투수가 괜찮죠. 헌터 그린이랑 호세 퀸타나다. 헌터 그린은 9위가 또라이급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고 피홈런이 많긴 하지만은 그것만 줄이면 훌륭한 투수가 될 자질이 있다. 그리고 호세 퀸타나 지난 몇 년 동안 화이트삭스에서 최전성기를 보냈고 작년에 매치에서도 재작년도 그렇고 좋은 성적 보여줬었죠. 근데 퀸타나도 전성기는 지났고 지금 이제 약간 클래스발로 어느 정도 해주고는 있는데 저는 올 시즌에 과연 3점대를 유지를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은 들긴 들더라고. 그리고 뉴욕 매치가 지금 워낙에 빠따상으로 거의 뭐 최악이기도 하고 이건 저는 빠따 차이 때문에 신시내티를 좋게 볼 것 같아요. 막 지금 퀸타나가 언터처블도 아니고 저는 빠따 때문에 신시내티를 좋게 볼 것 같은데 이 헌터 그린 역시 처맞는 날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안 이상하다. 그런 것들은 얘기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뉴욕 매치가 뭐 린도어라든지 니모라든지 피트 알론소 이런 포텐셜이 있는 빠따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까다롭죠. 그리고 워싱턴 대 필라델피아가 생각보다 승수를 많이 못 챙겨갔습니다.
근데 이 워싱턴이 내일은 패트릭 코빈이거든요. 패트릭 코빈이 개막전부터 존나 못했습니다. 4.1이닝 4실점. 졸라 못했었고, 에런 놀라도 졸라 못했어요. 에런 놀라도 첫 경기 4.1이닝 7자책으로 되게 못했는데, 그냥 놀라는 결국에는 3점대까지는 올라올 것 같긴 하거든요. 작년에도 이제 정규 시즌은 4점대로 못했지만은 포스트 시즌에서 잘했고 결국에는 올라올 것 같기는 해. 일단 얘가 놀라가 이닝도 많이 먹고 그 볼넷 같은 거 잘 안 주면서 최대한 좀 리스크를 줄이는 편인데 또 얘가 홈런을 잘 맞아요. 작년에도 34피 홈런이었는데 하필이면 워싱턴이 리그에서 작년에 좀 홈런 부분 최하위권에 속하는 팀이기도 하다. 그런 것들을 보면 내일은 좀 놀라가 리스크가 좀 적지 않을까. 그리고 통산 최근 10경기 워싱턴 상대로 최근 10경기 동안 2020년 이후로는 3.22 좋은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그냥 그런 것들 때문에 이 경기도 놀라를 좋게 보는 게 맞겠다. 필라델피아를 좋게 보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이 패트릭 코빈은 필라델피아한테 2020년 이후로 6.75예요. 졸라게 쳐맞았죠. 이렇게 선발 투수들의 그 상대팀을 상대로 한 헤드 투 헤드 데이터 차이 뭐 그런 것들도 있다 보니 저는 필라델피아를 좋게 보는 게 맞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도 필라델피아 배당이 1.45. 근데 원정이면 한번 필라델피아 마헨도 도전해볼만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긴 드네요. 하지만 필라델피아 빠따 역시 아직까지는 지금 두 자릿수 안타를 친 적이 없을 정도로 불안불안합니다. 내일 그냥 버릴 경기는 버리고 갈만한 경기는 잘 골라서 가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